시작합니다. 자, 페이지는 132페이지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광합성 식물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잘 들어. 여긴 쉬워. 어렵지 않아. 여기는 틀리면 바보 소리 듣는 부분이에요. 까먹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하고 하나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 같은 2학기 때는 사람이라는 생물체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운다면 1학기 부분은요. 식물이라는 생물체가 어떻게 먹고 싸고 살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그럼 먼저 식물 배우고 2학기 때는 사람 배웁니다. 동물 중에서 사람만 배워요. 선생님 때는 동물 다 배웠다. 야, 개구리도 배우고, 개구리 배우고 뭐 이런 거. 닭도 배우고, 뱀도 배우고. 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걔네들 왜 관심 있어? 내 몸에 대해서 관심 있지,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크게 동물하고 식물 중에 식물은 지금 배우고 동물은 사람 것만 배운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배울 건 식물입니다. 식물이 어떻게 해서 먹고 살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배울 거야. 일단 식물 중에서 어린 식물은 관심 없고요. 어른 식물부터 대충 그릴게요. 대충 그린다고 했어요. 대충 그려요. 누가 봐도 잎이죠. 그렇죠? 누가 봐도 줄기죠. 그 다음 누가 봐도 뿌리입니다. 그 다음 쓱쓱쓱 이건 뿌리 털을 얘기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땅속에 있는 뿌리, 줄기, 잎입니다. 되니? 이때 이 뿌리, 줄기, 잎 이 세 가지는요. 식물이 먹고 사는데 관련이 있는 기관들이다라고 해서 영양기관이라고 불러요. 알겠니?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자, 지금부터 얘가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물체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 두 가지가 있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질. 첫 번째가 뭐냐? 사람 입장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필요해. 꼭 필요한 거 살기 위해서 먹을 거. 첫 번째가 뭐야? 음식물.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영양소라고 불러요. 알겠니? 그 다음 두 번째 산소입니다. 우리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영양소를 먹은 다음에 그걸 분해시켜요. 분해시켜, 다른 말로 소화시켜. 그 다음에 크기가 작은 물질로 만든 다음에 그걸 심장으로 보내. 심장에서 쿵탁쿵탁 심장 박동에 의해서 혈액 속에 소화된 영양소를 섞어서 온몸 세포에 갖다 줍니다. 되니? 그럼 온몸 세포에 소화된 영양소가 갔겠지.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숨쉽니다. 숨을 쉬게 되면 들숨에 의해서 신선한 공기 산소가 내 폐로 들어가. 폐에서 이제 다시 심장으로 보내. 또 심장에서 쿵탁쿵탁 하면서 혈액 속에 산소를 섞어서 온몸 세포한테 산소를 갖다 줍니다. 그럼 자, 일단 두 가지가 온몸 세포에 전달이 됐어. 첫 번째는 뭐야? 영양소. 두 번째는 산소. 맞나? 그럼 뭘 만들까? 그게 바로 에너지를 만들어요. 뭘 만든다고? 에너지. 알겠니? 그러면 에너지 만들면 그 에너지 가지고 우리가 생명 유지에 쓰는 거야. 근데 사람 같은 경우 이 에너지 만들면서 필요 없는 노폐물도 만들어줘요. 이때 이 노폐물은 갖다 버리게 돼. 이런 건 배설이라고 불러. 이 2학기 때 배우는 내용들이야. 근데 식물도 마찬가지야. 식물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이때 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양소하고 산소가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사람 같은 건 나 배고파. 어떻게? 소연이처럼 이렇게 처묵처묵 하겠죠? 그치? 맞잖아. 근데 식물 같은 경우는 동물하고 틀리게 우리는 남의 거 뺏어 먹거든. 식물은 스스로 만들어 먹어요. 그 만들어 먹는 작용을 뭐라고 해? 오늘 배울 겁니다. 광합성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광합성. 오케이?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자, 그래서 이 광합성 먼저 한 다음에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을 만들고 그 에너지원 가지고서 뭐를 하는 거야? 에너지 만들면서 먹고 살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거 있습니다. 자, 잘 봐라. 현재 선생님이 요거 하나 그림 하나 그릴 거야. 빨간색으로 그렸어. 누가 봐도 뭐야? 태양이죠. 낮에란 얘기입니다. 낮. 자, 됐니? 자, 낮에 태양 에너지만 받아가지고 얘가 광합성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일단 땅 속에 뭐가 있냐면 물과 뭐가 있다? 물과 여러 가지 무기 양분들이 있어. 뭐가 있다? 물과 무기 양분들이 있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물이야. 오케이? 이때 이 물을 뿌리 털을 통해서 흡수를 합니다. 그럼 흡수를 했으면 뿌리가 다 내 거야. 물은 내 거야. 줄기 안 줄 거야. 이러니? 아니죠. 이걸 가지고서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이때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물이 지나가는 이 통로를 외워라. 물관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 물관이라고 해.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 가느냐? 잎까지 가요. 근데 잎의 어느 부분까지 가느냐? 요거 부분 굉장히 중요해. 야, 녹색 분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라색 쓸게요. 알겠니? 여기에 엽록체라는 부분이 있어. 뭐가 있다? 엽록체. 거기까지 물이 올라가. 되니?
그러면 현재 이 엽록체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물이 올라갔으니까.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잎의 앞면이고 이게 잎의 뒷면이라고 할게요. 주로 잎의 뒷면 부분에 구멍이 뽕뽀로뽕뽕 뚫려 있어. 됐냐? 이때 이 구멍을 뭐라고 해요? 공기가 드나드는 구멍이다 라고 해서 기공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기공. 이때 이 기공을 통해서 스르르르 뭐가 들어올까? 공기 중에 있는 CO2가 들어와요. 야, 이제 배웠으니까 익혀야 되고, 익혔으니까 써먹을 줄 아셔야겠지. CO2가 뭐예요? 그렇지, 이산화탄소. 그럼 이산화탄소가 현재 또 어디로 들어가? 엽록체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엽록체에서는요, 이제 두 가지가 만나겠네? 첫 번째 뭐였어? 물. 두 번째 뭐야? 이산화탄소. 만나. 근데 만나는데 그냥 만나지 않아요. 이거 한번 써볼게. 자, CO2와 더하기. 요 물은 뭐라고 쓸까? 그치, H2O라고 쓰겠죠? 배웠으니까 익히고, 익혔으니까 써먹어. 됐어?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누구의 에너지를 받아? 태양 에너지를 받아. 태양 에너지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낮에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치? 야, 이건 참고적으로 좀 알아둬라. 낮의 시작은 언제냐? 새벽이죠. 새벽에 태양이 뜨기 시작하잖아. 그럼 낮의 끝은 언제야? 초저녁. 그렇지. 그래서 새벽부터 초저녁까지가 광합성이 일어나는 시기야. 알겠니?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간단간단한 애들이 이제 복잡한 애들로 바뀌어요. 이런 간단간단한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무기양분, 무기물이라고 불러. 이거 뭐라고 한다? 무기양분, 무기물. 알겠니? 그러면 얘네들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복잡한 물질로 바뀌어요. 이때 이 복잡한 물질을 써보면 C의 6개, H의 12개, O의 6개라고 불러. 이거 못 읽지? 내가 알려줄게. 이게 포도당이야. 딱 봐도 복잡하게 썼지. 그치? 이 복잡하게 하는 녀석을 뭐라고 부를까? 이건 아까 뭐라고 했어? 간단한 녀석, 무기양분, 무기물. 이건 유기양분, 유기물이라고. 알겠어? 이게 유기양분, 즉 뭐야? 영양소야. 알겠니? 자, 그 다음 더하기 O2가 나와요. O2가 뭔데? 산소가 나와. 근데 이 산소는 유기물일까, 무기물일까? 이건 딱 봐도 간단하게 보이잖아. 무기물이야. 그래서 무기양분이 삽해져서 유기양분 만들고 그 다음 무기물도 만들어요. 되니? 됐어? 자, 그런데 이때 이 포도당을 요게 바로 뭘 만드는 거야? 영양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요게 바로 뭘 하는 거야? 요걸 가지고 호흡을 하게 만들어요. 알겠니? 됐어?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 자, 잘 들어. 지금 언제예요? 낮이죠. 낮에는 포도당 만들자마자 뭐를 할 것 같아? 녹말로 바꿔버려. 뭐를 바뀐다? 녹말. 조금 요거는 좀 어려워요. 자, 지금부터 설명 한번 들어라. 자, 얘들아, 우리가 주로 먹는 음식물들이 있지. 음식물들, 너희들이 먹는 음식물들. 밥. 됐어? 그 밥 중에서 너희들이 먹는 음식물들은 탄단지라고 불러. 뭐라 부른다? 탄단지. 이게 바로 주영양소라고 부르는 거야. 2학기 때 배우는 거야. 주영양소. 이 탄수화물이 바로 뭘 뜻하는 거야? 너희들이 주식으로 먹는 쌀, 밀가루, 그치? 이런 애들. 그게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고, 요 단은 단백질을 얘기하는 거야. 단백질은 뭐죠? 그치? 내가 좋아하는 거? 고기. 고기 중에 빨간 부분, 하얀 부분. 빨간 부분. 지방은 뭐야? 니들 뱃살, 볼살, 그치? 비계 이거, 그치? 근데 그거 알아? 어렸을 때는 나는 완전 어렸을 때는요 비계 되게 싫어했어요. 비계 너무 싫어. 그걸 왜 먹는지 모르겠어. 비계 맛없어 했거든. 삼겹살에는 비계가 붙어야지 맛이죠. 그치? 맞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빨간 건 한 줄 있는데 하얀 것만 이렇게 있어. 이건 너무한 거지. 그치? 빨간 거하고 하얀 게 조금 어느 정도 있어야지 맛있는 거야. 니네 혹시 마블링이랑 알아? 소고기 같은 건 마블링이라고 할 때 그 마블링이 뭘 것 같아? 비계야. 지방이야. 마블링이 쫙 골고루 있는 걸 와, 때깔 좋다.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고기 맛은 비계 맛이야. 비계가 너무 없잖아. 뻑뻑해. 너무 뻑뻑하잖아. 욕 나와. 욕한 욕 나옵니다. 맞잖아. 어느 정도 비계가 있어야지 맛있어요. 이 탄단지 이게 바로 뭐야? 영양소를 만드는 주 영양소인데 그 중에서 요 탄수화물 얘기를 좀 할 거예요.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녀석이 요딴 식으로 생겼어. 요딴 식으로. 무슨 모양이지? 육각형 모양이죠. 맞죠? 이 육각형 모양인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육탄당이라고 불러. 요 꼭지점 요 지점에 탄소가 6개 있다라고 해서 육탄당이야. 탄소 6개? 어디서 많이 봤는데? 여기 있잖아. C 6개. 알겠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 다음 요 탄소 6개
바로 뭐가 붙은 거야? O가 두 개씩 붙어 있고, 아니 O가 아니라 H가 두 개씩 붙어 있고, O는 전체적으로 6개가 붙어 있는 거야. 알겠니?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단당류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 단당류. 당이 꽃단자야. 하나씩 있어요 라는 얘기야. 미리 좀 알아둬야 돼. 알겠니? 이 단당류의 제일 기본이 포도당이에요. 뭐라고? 포도당. 그러면 이제 요 단당류가 이렇게 두 개 붙었어. 두 개 붙었어. 이런 걸 뭐라고 할까? 당이 두 개지요. 이당류라고. 뭐라고 부른다? 이당류. 이당류의 제일 대표인 게 엿당, 젖당 이런 것들이 있어. 알겠니? 그럼 이당류가 또 이렇게 여러 개가 붙어 있어. 아니 이당류가 지금 여러 개 붙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3이야? 그치? 이당류가 3개만 붙어 있다고 칠게. 이렇게 막 붙어 있어요. 이건 뭐라고 부를까? 그렇지. 이거를 우리가 다당류라고 불러. 마늘 다자를 써서. 이 다당류가 너희들이 먹는 것들이야. 녹말. 녹말. 이게 녹말이야. 이게 뭐라고? 녹말입니다. 이게. 너희들이 먹는 쌀밥. 그치? 쌀국수. 짬뽕. 밀가루 미연. 빵. 다 이거 녹말 먹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게 바로 녹말이에요. 녹말. 즉 하나씩 만들어 있는 이 단당류를 다당류로 저장을 하는 거야. 요거 녹말은 뭐야? 저장하는 건데 임시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뭐라고? 임시 저장하는 형태야. 임시 저장하는 형태. 임시 저장하는 게 이게 언제야? 낮이야. 배우는 김에 첫 번째 완벽하게 다 배운 거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밤이 되잖아? 밤이 되면 다시 요걸로 바꿔. 근데 요걸로 바꾸는데 약간 형태를 바꿔. 자, 처음에 만들 때 뭘로 만든다고 했어? 단당류로. 저장할 때 뭘로 조정해? 지들끼리 결합해서 다당류로. 그치? 그 다음 밤이 되잖아? 이당류로 쪼개버려요. 뭐로 쪼개버려? 이당류. 이당류로 쪼개서 요거를 온몸 쇠표에 골고루 보내버려. 뭐라고? 온몸 쇠표에 골고루 보내버려. 이때 온몸 쇠표에 골고루 보내려면 영양소가 이동할 수 있는 관이 필요하죠. 그래 안 그래? 그치? 그 관들은요 물관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잎, 줄기, 뿌리까지 전부 이 만들어낸 영양소를 골고루 보내버려. 오케이? 이때 이 영양소를 보낸 이 관을 뭐라고 할까? 아까 물이 이동하는 관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럼 이건 뭘까? 영양관? 아니, 체관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 체관. 그래서 물관하고 체관은 물관이 가운데 있고 체관이 바깥쪽에 있어서 물체라고 외우시면 돼요. 채물 아니야. 물체야. 알겠니? 그래서 온몸 세포에 이제 영양소가 골고루 가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영양소가 골고루 가 있으면 사람과 똑같이 뭐하고 만나야 돼? 에너지 만들려면 뭐하고 만들어야 돼? 산소.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사람 같은 생물체가 살기 위해선 첫 번째 영양소하고 두 번째 산소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영양소 만들었지? 사람 같은 건 못 만드니까 남의 거 뺏어 먹었고, 맞아? 얘는 만들어서 지가 낮에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다음에 임시 저장한 다음에 밤에 다시 이당류인 설탕으로 바꿔서 온몸 세포의 체관을 통해서 골고루 보내버렸어. 자, 이제 뭐가 필요해? 산소가 필요하죠. 근데 재밌는 게 있다. 이 산소는요, 우리는 무조건 외부에서 흡수를 할 수밖에 없지. 선생님, 저는 스스로 산소를 만들 수 있는데요. 니들이 I'm 그루트냐?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산소 못 만들어요. 근데 얘는 아까 산소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만들었지. 그치? 언제? 낮에 광합성 하면서. 그래서 이 낮에 만든 저 산소를 무조건 남한테 줄까? 자기 먼저 쓸까? 맞아, 자기 먼저 써요. 알겠어? 그래서 어젯밤 내 몸속에 저장된, 나 몸속으로 내 몸에 내가 현재 여기 있는데 나한테 전달된 요 체관을 통해 전달된 요 양분을 바로 낮에 만든 요 산소를 통해서 서로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알겠니? 그래서 얘가 먹고 사는 거야. 알겠니? 됐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 이겁니다. 자, 얘가 먹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고,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만들어진 양분과 자기가 생성한 산소 또는 밤이 되면 광합성 해야 못해요. 못하죠. 그러면 산소가 없지. 그럼 그때는 이제 어떻게 돼? 외부에서 산소를 먹게 돼요. 알겠니? 자, 그래서 이 산소하고 양분을 가지고서 서로 만나게 해. 그러면서 뭘 만든다? 에너지를 만들어. 이런 과정을 뭐라 그러냐? 세포호흡이라고 불러. 알겠니? 그래서 이 식물체가 살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 두 가지가 일어나서 그래. 첫 번째 뭐야? 광합성.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 세포호흡. 우리는 요 두 가지를 1단원, 2단원에서 배우는 거야. 알겠니? 됐어?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 배울지에 대해서 살짝 배웠으니까
이제부터는 광합성부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시작 한번 해보자. 광합성입니다. 자, 말 자체에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광자가 무슨 광자? 니들이 좋아하는 광자야. 그렇지. 빛광자야. 이거 빛광자야. 이거 언제 많이 봤지? 이거 어디서 봤지? 안 봤어? 야, 명절 때 지금 피박이네. 광박이네. 그 광이야, 빛광자. 1광, 2광, 3광 할 때. 알겠니? 자, 빛을 이용해서 뭐 한대요? 그치, 합성한대요. 합성이 뭔데? 합쳐지는 거. 그것도 맞는 거인데 원래 우리가 과학에서 합성이란 말은 간단한 녀석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 그런 걸 합성이라고 불러. 이거 우리 얼마 전 시험 봤던 중간고사 범위에 일단은 알지. 거기에서 수소하고 산소를 섞은 다음에 전기불꽃을 빵 튀겨주면 뭘 만들 수 있지? 물 만들 수 있지. 수소, 산소, 물. 맞잖아. 그러면 물은 원소야, 원소가 아니었어? 뭐라고 불렀지 우리? 그렇지, 화합물. 바로 그 화합이 이 과정이야. 화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 합성이라고 하는 거야. 되니?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뭘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야? 간단한 녀석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광합성이야.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다라고 했어. 이 간단한 물질을 우리가 아까 뭐라고 불렀지, 선생님이? 무기양분, 무기물이라고 배웠지. 기억나? 그럼 복잡한 애들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어? 유기양분, 유기물이라고 해. 자, 그러면 원래 이 무기물하고 유기물의 정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 옛날에는 저 용어가 과학적 용어가 아니었어. 철학 용어였어. 내가 길거리를 돌아다녔는데 여기에 돌덩이가 하나 있네. 이 돌덩이는 생명의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의 기운이 없어요, 없을 무기물. 알겠어? 지나다니다 보니까 여기 효준이 머리가 댕강 잘려가지고 대굴대굴 굴러다녀. 그 머리를 내가 이렇게 뒤집어서 이 새끼 효준이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얘는 살아있어서 옛날에 생명의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던 녀석이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유기양분, 유기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야, 무슨 과학에 생명의 기운이 있다, 없다. 웃겨, 안 웃겨? 웃기죠? 그래서 지금은 써, 안 써? 안 써. 대신에 뭐라고 쓰는 거야? 없을 무. 뭐가 없을까? 뭐가 있을까? 잘 들어. 저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탄단지 이런 애들이 유기물인데 그런 애들의 전부 공통점은 뭐냐? 탄소를 중심으로 한 물질들이야. 그래서 탄소화합물이라고 불러. 알겠니? 그런데 이 간단한 무기물은 탄소화합물이 아니야. 주로. 대부분. 그래서 탄소가 중심 원소다. 탄소가 있다. 있을 이유. 탄소가 있어요? 그러면 뭐야? 유기물. 탄소가 없어요? 무기물. 이렇게 잡거든? 근데 조심할 거. CO2는요. 뭐였지? 얘는 탄소가 있지만 유기물로 취급해, 무기물로 취급해? 그렇지, 무기물로 취급해.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니? 됐어? 자, 그래서 우리 바로 광합성을 통해서 간단한 녀석을 복잡하게 해.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들어. 어디에서? 엽록체에서. 어디에서? 엽록체에서. 오케이? 됐냐?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밑으로 내릴게. 자, A 광합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올려야겠다. 자, 광합성, 식물이 뭐를 이용하여?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 같은 무기물을 이용해 양분인 유기양분 만드는 과정. 그걸 뭐라고 해? 광합성이라고 해. 자, 근데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어마무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뭐야? 빛에너지를 이용한다며. 그럼 빛이 있어야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야? 빛이 어디서 있어? 언제 있어? 낮에만. 근데 아까 낮의 시작이 언제라고 했지? 새벽. 그치? 낮의 끝은 언제라고 했지? 초저녁. 그때까지가 바로 빛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야. 그래서 써볼게요. 이산화탄소와 물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무기양분, 무기물이라고 한다고 했죠. 얘는 둘 다 무기물이야. 그치? 그 다음 빛에너지를 받아. 빛에너지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낮에만. 그런 다음에 이제 뭘 만들어?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 문제 들어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어. 둘 중에 누가 유기물이야? 그렇지. 이 포도당이 유기물이야. 얘만 유기물입니다. 그럼 산소는 뭐예요? 무기물이죠. 됐어? 되니?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장수화 시기라고 했어. 식물 세포에 이파리가 있고요. 잎에 뭐가 있다? 엽록체 있어. 이거 조심해. 엽록체는요. 식물 세포의 잎에만 있습니다. 뿌리 줄기 없어요. 알겠니? 자, 그래서 장소는 식물 세포의 엽록체다라고 했는데
이 염록체 위에다가 입이라고 써줘야 돼. 됐죠? 자, 그다음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난다. 그래서 빛이 있을 때는 뭐라고 해? 다른 말로? 낮에만. 낮에만. 당연히 낮에만. 자, 그다음 이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야. 이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그대로 나옵니다. 첫 번째,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빛 에너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야? 무기물이 되는 거죠. 이때 이 무기물인 이산화탄소는 미리 좀 써보자. 이건 뭐라고 썼어 아까? CO2. 물은 어떻게 썼죠? H2O. 그럼 잘 봐. CO2하고 H2O를 붙일 거야. 붙어 안 붙어? 안 붙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에너지를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제형 CO2하고 준서 H2O가 있어. 그치? 야, 둘이 놀아. 놀아 안 놀아? 선생님 개 짜증나요. 아, 이 새끼 싫어요. 놀아 안 놀아? 안 놀죠. 근데 내가 태양이야. 나는 관대하다 태양. 그치? 그럼 딱 보니까 꼬라지를 보니까 둘이 안 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뭐라는 거야? 야, 둘이 놀면 1억 줄게. 놀아 안 놀아? 이거 너 놀 거지? 안 놀아? 아, 10억 줄게. 나는 관대하다. 너가 놀아 안 놀아? 놀아 안 놀아? 너 놀아 안 놀아? 놀겠죠. 그치? 대신에 내가 이러는 거야. 하루 왼종일 24시간 내내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붙어 있겠죠. 근데 너희들의 관계는 몇 억에 의해서 10억이라는 에너지에 의해서 결합된 상태지. 그러면 10억에 의해서 결합된 상태에서 막 놀고 있는 상태야 지금.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한 몸으로 된 게 바로 뭐야? 포도당입니다. 됐어? 그럼 얘네들이 빛 에너지를 주게 되면 어떻게 돼? 포도당으로 바뀌는 거야. 이해됐니? 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런 장소가 어디라고? 염록체야. 알겠니? 근데 이 염록체에서 니들을 10억에 의해서 10억이라는 에너지에 의해서 붙여주는 일꾼이 있어요. 그 일꾼이 누구냐? 염록체에서 일하는 일꾼. 그 새끼는 소입니다. 소야. 소처럼 일해야 돼. 알겠어? 그 소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염록소라고 해. 그래서 이건 좀 알아두세요. 염록체는 장소야. 염록체에서 소처럼 일하는 새끼가 있어? 그 자식의 이름은 뭐라고? 염록소. 얼룩소 아니에요. 엄마소도 아니에요. 무슨 소야? 염록소야. 이 염록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좀 알아둬라. 광합성을 담당하는 광합성 효소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광합성 효소. 효소라는 것은 우리 생물체 내에서 반응을 빨리빨리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녀석을 효소라고 해. 얘가 없으면 광합성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알겠어? 빨리빨리 우리 만들어야지 빨리빨리 살 수 있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요 빛은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다. 빛 에너지인데 이 빛 에너지는요. 염록체 속에 있는 염록소가 바로 흡수를 합니다. 얘가 일꾼이야. 요 염록소 때문에 물과 이산화탄소를 빛 에너지에서 합체. 그래서 뭘 만들어? 포도당 만들어. 됐죠? 자, 이 포도당이 뭐라고 했어? 아까 선생님이 유기양분 유기물이라고 했죠. 이게 유기물이야. 이것만 유기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첫 번째 만들자마자 이걸 씁니까? 잘 들어. 만든 게 한 100개 있다고 칠게요. 100개 있잖아 만든 게. 100개 있으면 당장 광합성 하는 도중에도 나는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살아야 되죠. 그럼 100개 정도 만들었으면 한 3, 4개는 당장 사는데 씁니다. 그럼 몇 개 남았어? 한 3개 썼다고 칠게. 몇 개 남았어? 97개 남았지. 97개를 저장하는 거야. 97개를 뭐 한다? 저장하는 거야. 뭘로 저장해? 녹말로 저장해. 뭘로 저장한다? 녹말로. 그래서 잘 봐.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진 양분인데 곧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로 바로 바뀌어 염록체에 저장된다라고 돼 있어. 맞아요? 그래서 미추신다. 낮에는 녹말로 바뀌어 염록체에 저장한대. 이게 언제야? 낮입니다. 이때 이 녹말은요. 임시 저장하는 거야. 뭐라고? 임시. 이제 밤이 되면 어떻게 할까? 밤이 되면 다시 아까 뭘로 바뀐다고 했어? 기억을 더듬어 봐. 설탕. 설탕으로 바꿔서 다시 온몸세포에 골고루 나눠줘. 그때 온몸세포에 골고루 나눠주는데 이동되는 통로를 뭐라고 불렀다고 했지? 그치, 체관. 알아두시고 그다음 이제 포도당과 함께 더불어서 별책부록처럼 사이드로 나오는 녀석이 있어. 그게 바로 뭐야? O2, 산소죠. 뭐라고? 산소. 근데 이 산소는요, 얘들아, 산소는 요거 뭐 하는 데 쓰죠? 나중에 이 포도당을 분해해서 세포 분해해서 에너지 뽑아먹는 데 씁니다. 아까 제형 CO2하고 준서 H2하고 몇 억에 의해서 결합돼 있어? 10억. 그러면 우린 10억에 의해서 결합돼 있어 라고 했는데 이때 그 돈을 탐낸 녀석이 있지. 누구야? 효준 O2.
그치? 효준 O2가 그 사이를 들어가서 얘네들을 찢는 거야. 찢으면 얘 떨어져 나가, 얘 떨어져 나가. 그럼 뭐가 나와? 얼마 나와? 10억 나오지. 그 10억 가지고서 우리 온몸 세포에서 10억 가지고 돈 잔치 하는 거. 우와! 에너지다, 돈이다. 그러면서 사는 거야. 그 세포가. 이해됐니? 뭔 얘기인지 알겠어? 우리 몸에서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요 산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돈 뽑아먹는데 돈 삥 뜯는데 선수지. 요 사이에 있는 돈을 뜯는데 요 산소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요 산소를 졸지 마. 이렇게 졸고 있어. 그래서 요 산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잘 들어. 요 산소를 만들자마자 방출하는 게 아니라 쓰고 남는 걸 방출하는 거야. 일단 자기가 먼저 씁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잘 봐. 첫 번째 식물의 호흡에 사용되지. 여기서 호흡이 뭡니까? 포도당을 산소에 의해서 분해해서 에너지 뽑아먹는 과정. 그게 식물의 호흡이고요. 그 다음 일부는 기공을 통해 공기중으로 방출된다. 그래서 이때 일부는 기공을 통해 공기중으로 방출된다고 했는데 이 방출되는 것을 써라. 쓰고 남은 거 방출하는 거야. 여기서 쓰고 남은 거라 했는데 뭐에 쓰고? 세포호흡에 쓰고 남은 거야. 만약에 한 100개 만들었다고 칠게요. 100개 만들었으면 한 10개 내가 먼저 쓰고 90개를 내보내는 거야. 전부 100개 만들자마자 전부 내보낸다? 말도 안 되죠. 야,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어. 지나가고 있는데 효준 그지가 배고파요. 100만 원만 주세요. 이러는 거야. 내가 100만 원 다 주냐 얘한테? 그럼 나 뭐 먹고 살라고? 나 죽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나 먹을 돈이 단 99만 9,990원이 써야 돼. 그럼 10원 남네? 10원을 주는 거죠. 그치? 내 말이 맞아 틀려. 맞지 않아? 그거야. 이해되니? 그 과정이 밑에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잘 봐. 이 그림이 굉장히 디테일입니다. 이 굉장히 디테일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보세요. 뭐가 보여요? 물관 보이죠? 파란색. 물관이 지금 현재 뿌리에서 줄기를 통해서 잎까지 올라오는 거야. 맞아? 되니? 나중에 이제 이 물이 왜 올라왔습니까? 물 상승의 원동력 싸가지 외워야 되는 거. 여기는 좀 외울 게 많단다. 나중에 이거 못 외우면 집에 안 보낼 거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 자, 현재 여기가 어디야? 엽록체. 알겠니? 이때 이 엽록체에서 일하는 일꾼 이름이 뭐라고 했어? 엽록소. 소처럼 일해요. 자, 그다음 현재 여기 구멍이 있어. 이 구멍을 뭐라고 해? 그치? 이 구멍은 기공이야. 이 구멍은 뭐라고? 이거 전부 뭐야? 기공. 기공으로 먹는 게 있고 기공으로 싸는 게 있네. 여기서 먹는 건 뭐예요? 이산화탄소. 그치? 그러면 잘 봐.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거쳐 이까지 올라온 물과 그 다음 이산화탄소가 어디에서? 엽록체에서 빛에너지를 만나네. 그럼 빛에너지 만나면 얘네들이 합체하면서 뭘 만들어? 포도당을 만드는데 자, 이때 굉장히 디테일하다고 했어. 선생님이 디테일하다는 거. 자, 현재 뭐가 보여요? 여기 니들 책에도 나와 있어. 이거 뭐가 보여? 육각형 하나가 보이지. 이걸 아까 뭐라고 부른다고 했지? 단당류. 기억나? 단당류. 이때 이 단당류가 만들어졌어. 이 단당류가 바로 만들어지자마자 일부는 지가 먼저 쓰고 남는 걸 뭘로 저장해? 녹말로. 그치? 이 녹말은 뭐야? 봐봐. 단당류가 여러 개 있지. 그치?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다당류라고 했지. 그림 굉장히 디테일해요. 맞아? 당이 여러 개 있다. 만을 다자로 써서 다당류야. 이거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 낮에. 뭐라고? 낮에. 자, 이제 그 다음 현재 산소가 만들어졌어. 그럼 이 산소는 만들자마자 가 기공을 통해 내보내요? 아니죠. 쓰고 남은 걸 내보낸다고 했지. 그럼 뭐에 쓰는데? 세포호흡 하는데. 당장 사는데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때 먼저 쓰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밤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빛에너지 없어요. 광합성 해야 안 해요? 안 하지. 하지만 광합성은 안 하지만 먹고 사는데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살아야 돼. 밤에도 살아야 돼요. 맞아? 그래서 요때 만들어진 에너지원 녹말을 뭘로 바꾼다고 했어? 설탕. 설탕은 요 녀석이 설탕. 자, 디테일. 얘는 봐봐. 당이 몇 개 있어? 여긴 당이 몇 개 있어? 2개.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이당류. 요 이당류 여기다 표시해. 이걸 설탕이라고 한다. 그래서 설탕을 통해서 언제 이동하는 거야? 밤에 이동하는 거야. 뭐라고? 밤에. 온몸에. 아래로도 보내고 위로도 보내지. 골고루 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설탕이 온몸 세포에 가 있고 그 다음 낮에는 산소를 지가 만들었고 밤에는 산소를 못 만드니까 외부에서 산소를 들여 마시겠지? 그러면 저 설탕이 또 온몸 세포에 가면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온몸 세포에 있는 포도당과 외부에서 흡수하거나 지가 만들어야 되는 산소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 에너지 만든다고. 그러면서 24시간 내내 그치? 죽기 전까지
바로 생명 유지를 하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오늘 배울 거의 핵심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확인이라고 나와 있어. 이거 좀 어려워. 설명 잘 들어야 된다. 자,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광합성에 뭐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실험을 할 건데 이 실험은 딱 두 가지를 알려주는 거야. 첫 번째, 광합성 할 때 비대에너지가 필요하다. 두 번째, 광합성 한 다음에 광합성 할 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걸 알려주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요 실험, 앞으로 요 실험이 나오면 무조건 알아둬. 이건 뭐가 필요해? 광합성 할 때 뭐하고 뭐? CO2와 그 다음 비대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실험이야. 됐어? 됐니? 자, 그러면 일단 이 실험을 할 때 써있는 용액이 하나 있어요. 이 용액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되는데 잘 봐. 맨 먼저 숨을 불어넣었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뭐가 나와 있어? BTB 용액이라는 게 나와 있어. 맞아요? 맞아? 자, 그러면 BTB 용액이 뭔지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여기 나와 있어요. 요 얘기할 거야. 자, 그래서 살짝 밑으로 내려서 요거부터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알아둬야 돼. 별표. 이거 모르면 해석이 안 돼. 자, BTB 용액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TB 용액은 뭐냐? 용액의 액성을 알려주는 지시약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들아, 용액은요 물에다가 뭔가를 섞은 물질을 우리가 용액이라고 한단다. 혼합물이야. 근데 이 용액은요 크게 산성, 그다음 중성, 그다음 염질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용액의 액성이라고 해. 참고적으로 알려줄게요. 산성 물질들은요 뭔가 이 수용액을 먹어봤더니 아우 셔. 그게 바로 산성이에요. 그러면 머릿속에 뭔가 생각나지 않을까? 레몬도 맞고요. 또 우리 집에 꼭 있는 거. 이거 없는 집은 못 봤어. 그렇지, 식초. 바로 식초가 제일 대표적인 산성 용액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염기성 용액은 이거 먹으면 써요. 그렇게 써요. 뭐가 있을까? 아니. 세제 돼요. 근데 세제 먹어봤어? 세제 됩니다. 니네 빨래 세제 같은 것도 있고요. 혹시 머리카락 막혔을 때 여학생 있는 집구석은 알 거야. 그냥 여자애들은 그냥 머리 한 번만 감으면 그냥 뱀또아리처럼 그냥 머리카락이 그냥 장난이야 그냥 아주. 그때 막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 이게 하수도 그 구멍을 막아. 그럼 머리는 감았는데 물이 안 떠지는 거야. 그럼 뭐야? 엄마 부르죠. 엄마가 막혔어. 그럼 엄마가 에이 이놈의 집에 이러면서 거기에 뭔가를 부어. 맞아? 그게 바로 뭐야? 염기성이야. 염기성 그거 먹으면 죽어요. 죽습니다. 그런 거 먹는 거 아니야. 자, 염기성이 제일 대표고 먹어도 안 죽는 거 얘기해 줄게. 비눗물. 비눗물. 알겠어? 비눗물 같은 게 바로 제일 대표적인 염기성입니다. 자, 그렇지? 근데 이런 것들 내가 먹거나 피부에 발라보거나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피부로 느끼고 내가 감각으로 내 감각기관을 통해서 확인한다? 이거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염산 같은 거 먹으면 죽습니다. 알겠니? 됐어? 그리고 아까 하수도 세정액 그런 것도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나는 먹기 싫어서 남을 시키게 되는데 그 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성은 지시고요. 이름이 시약이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지시약, 바로 어떤 놈? BTB라는 용액을 씁니다. 이 BTB는요. 용액의 색깔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 쉬워. 순서대로 외우세요. 노초파입니다. 뭐라고? 노초파. 그래서 이건 외워주셔야 돼. 자, 순서대로 노초파라고 외울 건데 잘 들어. 이 BTB는 아무것도 안 섞잖아. 다시 한번 뭐라고? 아무것도 안 섞잖아. 약염기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약염기. 그래서 아무것도 안 섞여 있으면 자기 스스로 색깔이 파란색이야. 이거부터 출발해. 다시 한번 뭐부터 출발한다? 염기성 이거야. 아무것도 안 섞으면. 그런데 이 염기성인 녀석이 갑자기 초록색으로 바뀌었어. 갑자기 노란색으로 바뀌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염기성이 중성이 되거나 산성이 됐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 이럴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기본 상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뭐죠? 산성과 염기성을 섞으면 뭘 만들죠? 중성 만들지. 바로 이거. 염기성이었던 녀석이 중성이 됐대. 뭘 섞었다는 얘기야? 산성을 쬐끔. 그렇지? 근데 산성을 쬐끔 섞은 상태에서 중성 만들었는데 또 거기다가 산성을 섞었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산성이 되는 거지. 중성에서 산성.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해되니? 그래서 염기성이었던 파란색이 초록색으로 바뀌어서 노란색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염기성이 중성을 지나 산성이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이해되니? 그때 이 색깔을 변화시키는데 관여된 기체가 있어요. 그 기체의 정체가 뭐냐?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 CO2입니다. 뭐라고? CO2. O2는 전혀 상관없어. 이산화탄소가 짱. 니네 물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있어.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 니들 평상시에 먹을 텐데. 물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있어. 그런 걸 뭐라고 해? 그렇지, 탄산수라고 하죠. 그게 탄산수야. 야, 탄산수, 탄산이라고 부르지. 흔히 산자로 끝나는 애들은 산성용액이야. 알겠어? 맞아? 그래서 콜라, 사이다 그런 애들 전부 산성용액입니다. 약산성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생각해봐라. 현재 아무것도 안 섞으면 BTB가 무슨 색깔이라고 했어? 파란색. 야, 파란색이나 푸른색이나 퍼런색이나 푸르딩딩이나 같은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잘 봐. 블루도 같은 말이죠. 외우기 쉽지 않냐? BTB는 아무것도 안 섞으면 블루야. 그렇죠? 그치? 자, 그래서 블루야. 야, 블루였는데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늘어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걸 바뀌겠지. 왜? 염기성이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 산성이 되니까. 산성이 된다는 얘기는 산성이 늘어났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치? 그 다음 요 상태에서 이산화탄소가 더 늘어났어. 무슨 색이 될까? 노란색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뒤지게 많이 녹아있다는 얘기죠. 근데 뒤지게 많이 녹아있는데 이제 이산화탄소가 점점 줄어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 다시 초록색. 이산화탄소가 더 줄어들면 다시 원상태로 바뀌겠지. 그럼 다시 파란색. 이해되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희들 외워.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써주는 걸 외워. 사자성어 알아요? 금묵자흑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처음 들어봐? 금묵자흑 이거 뭔 얘기인지 알아? 일명 이런 거.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여기 까만 애, 성격 더러운 까만 애 그 주변에 가면 걔하고 똑같아진다. 그런 말 할 때 금묵자흑 이런 말 써요. 알겠니? 유유상종, 어부지리 이런 거 있잖아. 맞지?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지?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외워라. 외워. 자, 호흡을 하면, 그렇지? 호흡을 하면 노란색이 돼요. 됐어? 노란색이 돼요. 그 다음 광합성을 하면 파란색이 됩니다. 뭐라고? 광합성이 되면 파란색이 됩니다. 그래서 혼호광파라고 외우시면 돼. 뭐라고? 혼호광파. 혼호광파의 뜻이 뭘까요? 호흡을 하면 노란색, 광합성을 하면 파란색 이 뜻이거든. 누가 BTB가. 그래서 옛날에는 사자성어처럼 이렇게 외우라고 했더니 이게 뭘 외운지를 몰라. 그래서 요새는 선생님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B자를 써줘요. 뭐를 써준다? B자를 써줍니다. 그럼 B자를 써준 다음에 잘 들어. 이제부터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려줄게. 야, 이건 사실 뭐야? 호흡을 한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너네 호자 중에 이런 유자가 있다. 너네 한자 좀 아나? 이거 무슨 자냐? 계집녀. 그쵸? 그 다음 이거는 뭐야? 아들자. 이건 남자 할 때 남자고요. 이거 여자 할 때 여자야. 여자고 남자가 지금 현재 붙어있네? 붙어있잖아.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붙어있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좋아 안 좋아? 이게 좋아할 호자야. 뭐라고? 좋아할 호자야.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외워. 내가 좋아하는 노비 새끼가 있었어. 그치? 그 노비 새끼 이름이 뭐야? 광파야. 나비 아니야. 노비야. 알겠니? 우리 집에 노비. 야, 지금이 현재 조선시대라고 생각해. 내가 양반이야. 알겠어? 내가 좋아하는 노비 새끼 하나가 있는데 그 자식 이름이 뭐라고? 광파. 호노비 광파라고 외우세요. 아니면 호노 광파라고 외우든가. 알겠니? 됐어? 무슨 뜻은 뭘까요? 호흡을 하면 노란색, 광합성을 하면 파란색이라는 뜻이고요. 자,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호흡을 하면 왜 노란색이 됩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그래요. 됐어? 그럼 광합성을 하면 왜 파란색이 됩니까?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어서 그래요. 전부 뭐와 관련돼 있어? 이산화탄소와 관련돼 있어. 알겠니? 이거 외워줘야 돼. 호노비 광파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호노비 광파. 알겠니? 자, 그러면 요걸 외웠으니까 다 썼지? 썼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아까 우리가 보려고 했던 실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일단 자,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어? 숨을 불어넣어라고 했어. 첫 번째 밑줄. 숨을 불어넣어.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두 글자.
뭐라고? 날숨이죠. 야, 들숨은 숨이 들어온다. 숨은 여기서 공기야. 들숨, 날숨. 맞죠? 그래서 이거는 숨을 불어넣어. 우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날숨을 불어넣었다는 얘기니까 여기에다가 CO2를 공급했다는 얘기야. 처음에. 맞죠? 맞죠? CO2를 불러 집어넣었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또 요구가 나오잖아. 파란색을 노란색으로 바꿨어. 그럼 왜 노란색이 됐지 아까? 염기성이 산성이 된 이유가 뭐야? 이산화탄소가 늘어나서. 이산화탄소 누가 늘어났게 했는데? 내가 숨을 불어넣어서. 날숨 때문에.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처음에 색깔이 뭐야? 노노노야. 뭐라고? 노노노. 그 다음 잘 봐. 지금부터 이제 시험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험관은 물풀이 있어요 없어요? 검정말이 있어 없어? 없죠. 야, 참고적으로 검정말은 수상식물입니다. 수생식물. 물속에서 사는 애들이야. 살아있는 놈 써야지 죽어있는 놈 쓰면 안 돼요. 자, 얘는 아무 짓거리도 안 하고 얘는 검정말 집어넣고 얘도 검정말 집어넣는데 문제는 얘는 은박지로 감쌌지. 왜 감췄을까? 그렇지, 빛 차단하려고. 됐어? 그런 다음 얘는 아무 짓도 안 하고 그 다음 뭘 썼어? 햇빛 썼죠. 자, 여기서 문제 들어갑니다. 가나다에서 색깔이 바뀌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이거를 하나씩 해석할 건데 좀 어렵습니다.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일단 야, 이건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왜 설정한 거야? 이거? 그러게요 하지 말고. 왜 설정한 거지? 이유가 뭘까? 설정한 이유가 뭘까? 야, 이거 없어도 상관없잖아 이거. 그치? 없어도 되는데 왜 설정하고 지랄이야. 맞지? 잘 들어. BTB 자체가 햇빛에 의해서 분해돼가지고 색깔 바뀔 수도 있잖아. 맞지? 근데 잘 봐. 만약에 얘네들을 지금 빛을 쏜 거야. 얘도 파란색, 얘도 파란색이 됐다고 치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 있는 검정말이 광합성에서 파란색이 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햇빛 받아서 파란색 된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그거를 햇빛에 BTB가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옆에다 일부러 대조군으로 비교 대상으로 설정한 거야. 니네 이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제약회사 사장이다. 감기약을 하나 만들었다. 이 감기약이 효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너 보고 먹어보라고 했어. 야, 먹어봐? 왜 먹어봤어? 5일 만에 나섰어. 이 약을 먹었어. 효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모르죠. 비교 대상이 없잖아. 비교 대상이 없잖아. 잘 봐. 예를 들어서 너는 5일 만에 나섰지. 근데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 약도 안 먹은 놈이야. 똑같은 감기 증상이야. 너는 5일 만에 나섰고 얘는 3일 만에 나섰어. 그럼 이 약은 뭐야? 개쓰레기지. 맞지? 개쓰레기지. 맞잖아. 비교 대상이 있잖아. 맞아? 그 다음 얘는 3일 만에 나섰는데 또 다른 약을 B를 줬더니 이건 하루 만에 나섰어. 이건 효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렇게 비교 대상으로 만드는 거. 요게 가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대조군이라고. 뭐라고 부른다? 대조군이라고. 이건 좀 알아두세요. 이거는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니네가 그럴지는 만무하겠지만 학교에서 과학탐구대 이런 거 할 때 실험을 설계할 때 쓰는 때 바로 비교 대상을 설정할 때 쓰는 거 요런 게 뭐야? 요런 걸 우리가 대조군이라고 해. 이걸 뭐라고 한다? 대조군.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할까? 요런 애들은 실험군이라고 해. 됐어? 괜히 내가 조작한 거, 내가 건든 거 그런 건 뭐라고 해? 실험군. 그래서 얘는 대조군, 얘네들은 실험군. 그럼 너희들은 그렇군 하면서 쓰면 되는군. 됐군? 됐죠? 자, 그러면 일단 볼게. 자, 그래서 가는 색깔 변화가 없네. 나는 색깔 변화가 있어서.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노란색이고 변화가 없어. 아하. BTB는 빛과 무관합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결과죠.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해됐니? 이해됐니? 자, 그 다음 이번엔 이제 나를 한번 볼게요. 야, 나는 색깔 변화가 있는데 다는 색깔 변화가 없어. 그치? 그럼 지금부터 이거 설명 잘 들으세요. 설명 잘 들어야 돼. 좀 어려워. 자, 일단 나가 색깔 변화가 있는 이유가 뭘까, 재영아? 뭐 했기 때문에? 뭐 해서? 광합성한 거야? 호흡한 거야? 그치, 광합성을 한 거죠. 틀렸습니다. 이거 많이 틀려요.
잘 들어. 얘는요. 여기 있는 나다.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합니다. 야, 광합성을 하고 있을 때도 살아있는 거야? 뒤져 있는 거야? 살아있는 한 무조건 호흡은 합니다. 근데 광합성하고 호흡 중에 누굴 더 많이 할까? 그렇지, 이 얘기야. 그래서 니들 이거 정말 많이 틀려. 나에서 얘가 파란색이 된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광합성만 해서요? 땡! 아니야! 광합성도 한다. 됩니다. 광합성이 호흡보다 많아서 이거 맞아. 됐어?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호흡은 안 일어나고 뭐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 광합성만. 그럼 광합성을 할 때 뭐가 필요해? 이산화탄소. 그럼 이산화탄소가 흡수돼서 이산화탄소가 줄은 거야. 그래서 파란색이 된 거야. 됐어요? 되니?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다 합니다. 다음은요. 왜 노란색 유지하고 있지? 광합성을 했어, 못 했어? 못 했어. 그럼 얘는 뭐만 한 거야? 얘는 여기다 쓰자. 얘는 호, 흡만 해서 그런 거죠. 됐어? 호흡만 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봤으니까 여기다 부연 설명 씁니다. 부연 설명. 자, 첫 번째 가는 BTB는 빛과 무관하다라고 썼지? 자, 그러면 처음에 내가 수음을 불어 넣었는데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10개 집어넣었다고 칠게. 처음 몇 개? 10개. 자, 그럼 가부터. 가의 이산화탄소 양, CO2 양은 증가야 감소의 일정이야. 그렇지, 일정이죠. 얘는 일정입니다. 그 다음 나는 파란색으로 변한 이유가 뭐야? 나는 광합성이 호흡보다 많아서. 됐어? 그럼 여기는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야 감소 일정이야. 감소죠. 좀 어려워요. 그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얘는 원래 10개 있었지. 원래 10개 있었는데 자기가 또 호흡만 했지. 그치? 그러면 10개보다 더 늘을까? 감소할까? 일정할까? 증가합니다. 얘는 뭐라고? 증가해요. 왜 증가할까? 자기가 세포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세포 호흡만 하면 증가합니다. 이해되니?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도 한번 볼게. 첫 번째, 가하고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 가하고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이게 바로 뭘까요? BTB는 빛하고 무관하고 대신에 빛을 받으니까 광합성을 해서 바로 색깔이 바뀌었구나. 아, 그럼 색깔이 바뀐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런 거잖아. 이산화탄소가 늘어나서 줄어들어서 광합성 할 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이해되니?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엔 나다입니다. 나다 같은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여기는 뭘 받았어? 햇빛. 여기는 햇빛을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햇빛 받으니까 광합성하고 햇빛 못 받으니까 호흡만 하는구나. 광합성 할 때 햇빛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그 내용이 여기 있죠. 정리. 이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가와 나를 비교하면 광합성에는 뭐가 필요하다? CO2가 필요. 그죠? 그 다음 나하고 다를 비교하면 광합성에는 빛이 필요. 이런 걸 알려줄 겁니다. 이해됐니? 됐어? 자,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광합성을 미치게 하는 영향 요인이 있습니다. 이 광합성을 미치게 하는 영향 요인은 총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 세 가지 반드시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광합성이 안 일어나. 잘 안 일어나.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잘 안 일어나.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은 모두 만족해야 돼요. 알겠니? 그래서 요거는 먼저 쓸게.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 환경 요인은 뭐야? 올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셋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어? 그 새끼 때문에 광합성이 잘 안 일어나. 그래서 그런 녀석을 뭐라고 해? 너 때문에 안 돼. 너 때문이잖아. 그런 걸 광합성의 제한 요인 이런 식으로 불러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 볼게. 잘 봐라.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요. 이게 X축, 이게 Y축이잖아. X축은 뭐지? 원인. Y축은 뭐죠? 결과지.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해석할 때 원인, 조건이 증가했을 때 결과값이 이렇게 되면 뭐야? 증가. 이렇게 되면 뭐야? 감소. 이렇게 되면 뭐죠? 일정. 근데 얘는 봐봐. 증가하다가 일정이 됐네. 그러면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얘도 봐봐.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맞지? 이때 요 한계를 뭐라고 부르느냐? 요 한계를 우리는 여기다 쓸게요. 광포화점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광파점. 빛이 꽉 차 있는 지점. 그걸 광파점이라고. 그래서 이 한계를 넘어서봤자 더 이상 증가해요? 증가하지 않아요? 증가하지 않아요. 그럼 얘도 한 게이가 존재하지 않아. 한 게이가 존재하지. 요때 이 한 게이가 얼마냐? 0.1%야. 몇 퍼센트? 0.1%. 이거 넘었으면 똑같아. 됐어?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바로 온도입니다. 자, 온도는요. 잘 봐. 쭉 증가하다가 증가하다가 얘도 증가하다가 얘네들은 일정했지. 얘는 일정해서 뚝 떨어졌어. 맞아, 뚝 떨어졌어. 이게 바로 생명체가 전부 온도에 다 이런 식으로 반응해. 우리 사람도. 알겠니? 그 이유가 뭐냐? 잘 들어. 이때의 이 온도가 바로 우리 사람도 똑같거든? 35도에서 40도 범위예요. 몇 도 범위? 35도에서 40도 범위야.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 체온 범위라고 해요. 식물체도 그렇고 동물체도 그렇고 대부분의 생물체는 35도에서 40도 부분에서 가장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그걸 넘게 되잖아? 오히려 어떻게 돼? 삐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지. 그치? 일정이 아니야. 뚝 떨어져.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 아까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라고 했어? 엽록체. 일하는 일꾼 이름이 뭐라고 했어? 소처럼 일하는 새끼. 엽록소. 엽록소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 효소. 그 효소는요. 열에 약해.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 고기 성분이거든.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 엽록소가 변성됐거든. 그냥 변성됐다는 얘기는 파괴됐다는 말하고 비슷해요. 알겠니? 너희들 잘 들어. 엽록소라는 일꾼이 변성된 거야. 뒤진 거야. 그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광합성 잘 일어나겠냐? 안 일어나겠니? 안 일어나. 그럼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온도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려요. 뒤지게 잘 일어나겠지? 그 다음 한 번 더 올려. 이 상태에서 다시 온도 낮춰. 이 새끼 살아? 죽어. 죽어요. 죽습니다. 왜? 효소가 한 번 변성되잖아? 다시 원상태로 안 바뀌어. 사람도 똑같아. 그래서 사람 몸이 만약에 너무 많이 올라가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별짓다 합니다. 사람의 몸의 온도가 36.5도에서 계속 올라가. 40도를 넘어가지고 계속 올라가. 45도가 넘잖아? 죽어. 너무 고열이면. 그래서 사람 몸의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119 같은 신고를 하게 되면 병원에 데리고 가지? 병원에서 무슨 짓거리 할 것 같아? 냉수 마찰, 알코올로 막 뒤집니다. 온몸을. 왜? 체온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체온이 안 떨어진다? 죽어요. 알겠니? 그럴 때 잘 들어. 야, 옷 입은 채로 막 냉수 마찰하고 막 뭐 비비는 게 좋겠냐?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옷을 벗겨야 되지. 자, 여기서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옷을 벗길 때 잘 들어. 속옷은 안 벗깁니다. 이 호흡 벗겨 큰일 나요. 그치? 그때 옷을 잘라요. 옷을 잘라요. 옷을 뭘로 자를까? 가위로 잘라. 이거 아니야, 이씨. 무슨 장난하나, 이씨. 가위로 잘라요. 근데 가위로 자르는데 잘 들어. 이거 실화야. 실화. 옛날에 어떤 여자가 고온 때문에 병원에 응급실로 입원해온 상태였는데 이 여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정신이 오락가락한 거야.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그 정도야. 그 상태에서 이제 냉수 마찰하고 온몸에 알코올 마사지 해주려면 옷을 자른다고 했잖아. 그치? 자르는데 문제는 뭐야? 바지를 자르려고 했대. 이 응급실 의사가 사연 보낸 거야. 라디오 프로에. 바지를 딱 잘려가니까 이 아까까지 막 정신 나가지고 이러고 있던 여자가 갑자기 눈을 딱 뜬 다음에 그 의사 가이든 의사 있잖아. 손을 딱 잡더래. 딱 잡으면서 뭐라고요? 선생님, 이 바지 비싼 거예요. 청바지 비싼 거예요. 제발 여기 옆에 보면 라인 있지? 라인 딱 잘라주세요. 이러는 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 바지만 생각해가지고 여기 잘라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보통은 여기다 이렇게 넣고 여기 쭉 가르잖아. 그게 아니라 옆에 라인 가지고 한 땀 한 땀 잘랐대. 진짜 얼마나 소중한 바지인가. 그런 다음에 일단 그 사람을 살렸어. 되게 궁금하잖아. 그래서 그 바지 메이커가 어디 건지 한번 유심히 살펴본 다음 이제 그 사람을 살리고 나서 인터넷에 검색해 본 거야. 300만 원. 청바지 하나요. 그럴 만도 하지. 그치? 이야, 대박이지 않냐? 야, 대박이야. 대박. 그 어떤 응급실 의사가 자기 응급실에서 어렸을 때 자기 꼬맹이 의사였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라디오 프로에 그걸 보낸 거야. 아이고, 야, 그 사람 목숨이 나는 싫어. 그냥 잘라야지.
그치? 빨리 죽어야죠.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자, 뭔 얘기인지 이해됐니?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왼쪽 끝났고요. 야, 지금 안 한 것 중에 다음 시간에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요거 해달라고 해야 돼. 자, 오른쪽 개념 쏙쏙이 풀고 오늘은 끝내도록 할 겁니다. 네, 바뀌었어요. 이상해? 이쁘잖아. 자, 문제 풀고 끝내자. 다음은 광합성 가정을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S3이라고 돼 있죠. 자, 광합성 가정은 물과 뭐가 필요해요? CO2, 무기양분 필요하고. 그 다음 뭘 받아야 돼? 빛 에너지를 받아야 되죠. 어디에서? 엽록체에서. 장소야. 장소. 자, 그러면 이제 뭘 만들어요? 포도당이란 유기양분 만들고. 그 다음 부수 산물로 뭐가 만들어져? 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에이, 여기도 O2라고 쓸 거야. 자꾸 서브로트 해야지 안 까먹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2번 볼게. 자, 1번 광합성에는 빛, 물, 산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빛, 물, CO2가 필요하죠. 틀리면 틀린 거 표시하셔야죠. 자, 그 다음 광합성은 식물세포에 엽록체에서만 일어난다. 맞아요. 근데 미리 좀 알아둬라. 세포 에너지 만드는 과정은 온몸에서 일어나요. 온몸에서. 자, 그 다음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진 양분은 포도당이에요. 뭘 만든다고? 포도땡. 그 다음 광합성으로 생성된 산소는 모두 식물의 호흡에 사용된다라고 했어. 아니, 일부는 식물의 호흡. 그 다음 식물의 호흡에 사용되고 남는 게 있지. 그거를 밖으로 방출하는 거죠. 자, 이제 3번입니다. 엽록체 속 엽록소에서 흡수하는 거라고 돼 있어. 그게 바로 뭐야? 빛. 스르륵. 공기 중에서 잎의 기공을 통해 흡수하는 거라고 했어. CO2. 아이고, 이것도 니은이야. 자, 그다음 뿌리에서 흡수되어 물관을 통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 이거 뭐야? 물이죠. 됐죠? 자, 그다음 4번입니다. 자, 4번 보면 내가 외우라는 거 하나 있었지. 뭐? 고노비 광파. 내가 좋아하는 노비 새끼가 있었어. 그 노비 새끼 이름이 뭐라고? 광파. 뜻은 뭐야? 호흡을 하면 노란색, 광합성을 하면 파란색. 자, 한번 볼게요. 자, A. 야, 햇빛 받아봤자 이거 무슨 색이 돼? 노란색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햇빛하고 BTB는 관계없삼. 그쵸? 자, 그 다음 얘는 색깔이 뭐야? 파란색으로 바뀌죠. 여기서 파란색으로 바뀐 이유는 광합성만 해서 땡.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광합성하고 호흡도 같이 한다고 했지. 하지만 누가 더 많아? 광합성이 더 많아. 그 다음 C는 햇빛으로 막아버렸잖아. 햇빛을. 그러니까 얘는 뭐만 해? 호흡만 하죠. 호흡이 노란색 되는 거죠. 선생님, 노란색이 더 진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건 없어. 됐죠? 자,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난 시험관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어. B. 그래서 이건 B만 써야 되지. 니들이네? B만. 아, 나도 B만이야. 그치? 자, 그 다음 BT병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한 거 B. 역시 B만.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광합성이 필요한 기체수래요. 야, 잘 들어. 기체수라고 했으니까 뭐 써야 돼? CO2 써야 돼. 만약 물질 쓰세요 라고 했으면 필요한 요소 다 쓰세요 라고 하면 햇빛까지 써야지. 맞죠? 기체수라고 하니까 CO2만 쓰는 거야. 그럼 CO2가 필요하다라는 건 뭘로 확인할 수 있어? 이거는 A, B를 확인하는 거죠. A 플러스 B를. 아까 이렇게 확인하면 빛이 필요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햇빛 필요해요 라는 거 알려줬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입니다. A하고 B에 들어가는 거. 야, 증가하다가 한 개의가 있는 것들. 빛과 뭐였어? 이산화탄소 농도죠. 이거 CO2 농도야. CO2 농도. 진하기, 많기 이런 거. 근데 얘는요. 증가하다가 쭉 운명하셨습니다. 누구냐? 온도죠. 됐죠?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거 끝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겁니다. 얘들아, 수업은 토요일 날은 식물 파트 나가요. 생물. 알겠어? 그 다음 나머지 시간은 이어서 다른 각자 학교마다 이어서 할 겁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